자, 저는 한산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산도의 바닷가 선착장도 있는 바로 앞에 주택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착장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을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다예요, 바다. 자, 이 바다 선착장 바로 앞에 여기 주택이 이제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신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 사람이 꽤나 오랫동안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데크도 많이 이제 살았고요. 덤불이 올라와 있네요. 내부는 비어 있는 것 같죠. 자, 주택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매매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놓게 됐는데, 대문도 이렇게 부서져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온수 보일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리해서 화장실로 다시 쓰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수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이고, 자, 주택 이런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 약간 요거 좀 수리도 해야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옥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 바로 일렬에 조그마한 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통영에서는 30분 거리, 거제에서는 배로 20분,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상당히 육지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섬이 되겠는데요. 한산도 하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유명한 제성당이 있죠, 그죠? 이충무공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의 연장선으로 해서 크게 보면 개발 호재도 있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섬이 육지화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거제 갑에서 한산도를 지나 통영 육지부까지 이어지는 국도 5호선에 대한 계획도 있는 그런 눈여겨볼 만한 섬이 한산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그런 섬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산도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괜찮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산도가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땅을 제외하면 거의 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개발에 있어서 제한된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산도가 정말 아름답고 예쁜 섬임에도, 그리고 육지부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물건과 같이 바다 일렬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주택 땅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추후에 조그마한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긴 한데,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온 셈이죠. 여러분들, 이 바다 일렬에 이런 땅 주택이 경매로 잘 나올까요? 여러분들 잘 나올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드리면, 이런 주택, 이런 땅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내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놓으면 돈이에요. 사놓으면 돈. 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죠. 섬에 저 썩다리 주택 저거 뭐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찾습니다. 특히 통영, 거제, 특히 통영에 이제 섬이 많죠. 이 도서지역은 낚시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도 즐기고 한번 와서 이제 쉬었다가 하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바다 일렬에 배도 정박할 수 있고 그런 땅, 주택을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이런 주택은 인기가 많다. 사실 경공매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 자, 그 이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자, 우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땅이 24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2평 정도 됩니다. 안에는 다 수리해야 됩니다. 물론 외관 데크하고 이런 것도 다 수리해야 되고요. 집은 1937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됐는데 수선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주택도 사람이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마을 주민분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소유주도 투자로 매입하신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요거 뭐 1억에 팔려고 내놨었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땅 24평의 건물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요런 게 1억이에요. 1억.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왜? 앞에 선착장이 있거든요. 앞에 바로 바다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트 띄워놓고 바닷가 앞에서 낚시도 하고 출조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바닷가 앞 풍경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착장이 있고요. 바로 여기 이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림이죠. 그죠? 자, 주택의 정면 모습 되겠고요. 약간 측면 모습. 여기 이제 데크도 이렇게 좀 깔려 있거든요. 공간을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모습. 덤프를 이렇게 많이 좀 감싸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왕래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자, 해당 주택에서 이제 앞쪽으로 바라보는 바닷가 풍경입니다. 자, 데크 쪽 모습. 전면적인 수리는 필요합니다. 이거 다 수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택의 뒤쪽 모습. 이것도 다 수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지붕 모습, 뒤쪽 모습입니다. 지붕도 좀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주택 2,300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보러 왔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많이들 보러 오시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건을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물건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한산도가 이거예요. 이거. 요게 지금 한산도고요. 여기가 통영이죠. 그리고 여기는 거제예요. 거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육지부에서 가깝습니다. 통영에는 섬이 5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면 단위의 인프라가 있는 섬 중에서는 육지부와 가장 가까운 섬이에요. 뭐 욕지면, 사량면 이런 거 있는데 한산면 가장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어구항에서 요렇게 소고포항까지 와요. 요거는 한 20분이면 와요. 그리고 통영항에서 요 제성당 앞쪽까지 이렇게 배가 오갑니다. 요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요것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있고 여기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배가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육지부에서 가깝기도 하고 배가 자주 드나드는 교통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물건은 이 한산도 중에서 요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쪽에 왼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제성당 통영에서 오가는 배가 정박하는 곳이에요. 요 제성당 여객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제성당을 둘러보는 코스가 한때는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죠. 그죠? 수학여행, 단골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었고요. 자, 오늘 물건은 그 왼쪽 편에 문어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 끝쪽에 보면 한산대첩기념비가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산대첩기념비를 가는 길목 그 끝자락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어포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문어포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마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바다 일렬에 주택입니다. 바로 선착장도 있고 위치 정말 좋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 주택에서는 통영이 이제 내려다 보입니다. 통영 요 산양 쪽이 바라다 보여요. 그리고 통영항도 살짝 보입니다. 뭐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정말. 예, 굉장히 위치는 낚시인들이 좋아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긴 합니다. 자, 다시 요렇게 마을의 풍경을 담아보고요.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승인 받는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만 찍은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일렬에 여기고 자, 마을을 내려가면 요렇게 이제 내려갈 수 있고 여기 이제 버스가 와요. 한산 면사무소까지 가는 버스가 수시로 운행을 합니다. 버스 종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교통편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도. 자, 그리고 요 길 따라가면 한산대첩기념비로 이뤄지는 가는 길입니다.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자, 이 문어포 마을, 문어포항 바다 일렬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건 번호 보겠습니다. 2025 타경 22,195번 한산면 두옥리 919번지고요. 물건 주택이고 땅은 24평, 건물이 한 13평 정도 되네요. 감정이 2,390만원. 자, 이 물건은 웬만해서는 이번 회차에 다 받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더 싸게 받아볼까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운 물건이죠. 자, 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내부는 저희가 찍지 못했는데 감정평가 현황조사에 이런 전경도 구조대의 내부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도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산 거예요. 전면적인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도 약간 깨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비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2,300이면 비싼 거 아니냐? 뭐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낙찰받아 갑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자, 내부 상태는 이렇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22일 날에 기일날 잡혀 있고요. 내려보면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돼서 건폐율 60%거든요. 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추가로 24평 기준으로 60% 하면 열 몇 평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이동식 주택이나 요즘 예쁜 거 있잖아요.
딱 지어가지고 나온 거 그런 거 안 쳐도 되죠. 자체 시효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이고 낙찰자에게 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자, 내려보시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1,000만 원의 경매를 넣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왜 1,000만 원의 경매를 넣었지?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다른 채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왜 채무자가 이걸 상환을 안 하고 왜 이렇게 경매로 던지게 그대로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제가 초점을 뒀습니다. 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보니까요. 자, 지금 토지의 경계는 여러분들 위성 지도를 떼보면 앞쪽에 이제 경계가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 지역 도서 지역 같은 경우 위성 지적하고 상당히 어긋난 게 많습니다. 특히나 연화도라든지 요 한산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적 경계가 잘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림 위에 도면이 이렇게 얹혀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위성 지적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앞쪽으로 다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요렇게 되어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중점으로 생각한 게 여기 보면 자, 여기 한 필지 있잖아요. 여기 한 필지가 있거든요. 바로 옆 필지입니다. 920번지. 자, 이 필지는 누구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보더라도 옆에 땅이 요렇게 잘 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요렇게 물고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분쟁이 있나 싶어서 제가 옆에 필지에 등기부를 떼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경매 1,000만 원의 강제 경매를 넣은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눈에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 실제 저희가 이런 작업 하거든요. 땅 가지고 다른 사람 소유권을 가져오는 작업도 하고요. 분쟁을 일으켜서 저희 걸로 가져오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특수 물건을 이제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옆에 소유자분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의 경매를 넣었다는 거,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바로 옆 필지의 소유주라는 거.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필지가 딴 사람 땅이죠. 이게 딴 사람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기 앞쪽까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뒤에 건물을 살짝 또 물고 있는 본 건물을 물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측량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요렇게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위로 그대로 딱 맞춰서 올려보니까 실제 물려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위에 왜 너네 건물이 있어? 쓰고 있어?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건이라서 매각물건 명세서도 안 나와 있고 다른 정보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뻔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뭐냐면 내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지료 산정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간에 안 냈던 기간 동안에 산정된 지료 부분에 대한 청구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 이 금액이라고 저희 보여지거든요. 딱 그 금액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놔라라고 해서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강제 경매.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소유자는 1,000만 원 주면 되지. 뭐가 문제지?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분쟁화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에서 잘 협의가 돼 이루어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소유주가 팔기도 어렵습니다. 왜? 서로 소송 분쟁이 생겨가지고 여차하면 경매 넣을 거야? 그러면서 트집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매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수년째 아마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치료 부분은 1,000만 원만 내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치료는 1년 단위로 청구하긴 해도 어쨌든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고요. 또 트집을 계속 잡으면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이 범위 면적만큼은 뭘 짓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이 산재하죠.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수선 형태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는 뭐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생겨나 노니 매매도 못하고 그냥 경매로 던진 거예요. 실제 분쟁이 생기면 막 답답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소송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내가 피고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장기간 이래 되면 만정이 떨어집니다. 물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소유주가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실제 이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단정이 아니고 추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서 요걸 경매로 넣는 거예요. 실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할 가능성은 크지만 지금 이 집이 워낙 오래됐기도 했고 해서 판사님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니까 요만큼 잘라가지고 네 권리 행사해 이렇게 판결 내려주기는 힘들거든요. 이 전체 땅이 만약에 소유주의 것이고 이 건물이 남의 것이고 법지권이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이 건물 철거해 라고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일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을 잘 안 냅니다. 법지권 성립 안 해도. 해서 이 소유자가 대응을 좀 잘했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부분만큼은 매입을 하겠다. 혹은 내가 지료를 성실히 납부할게. 지료 감정해줘. 그럼 내가 낼게. 이렇게 잘 대처를 하면서 내가 매월 지료를 내면서 여기를 쓰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료도 과하게 달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생기면 지료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료 감정된 만큼 내면 되거든요. 1년에 얼마씩.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주거형이 4, 5% 정도 되거든요. 년 이 감정 대비. 그럼 그렇게 내고 여기를 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매각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료를 납부하면서도 이 옆 토지주와 사이가 좋냐? 안 좋다는 거 알려지면 이거 매입하기 힘들거든요. 일반 매매로서는 매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매매로 내놓은 것도 아마 이제 1억이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적정가에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높은 것도 있지만 뭐 1억 8천 9천에도 좀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옆에 분쟁이 있더라 이런 얘기 주변에서 이제 들으면 매입을 못하죠. 그래서 매도가 안 된 건 아닌가 이거 추정입니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어쨌든 이 지금 토지주는 요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텐션을 취해야 되냐? 제가 결론만 내려드릴게요. 이 주택을 내가 계속 쓰고자 하신다면 이 주택을 그냥 내가 사용 목적이에요. 앞에 배도 대놓고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쓰고 그런 분들은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 나중에 요 이제 침범 부분을 문제 삼으면 다시 지료에 있어서 내가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소송을 통해서 지료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 금액만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매도가에 매입가액이 산정이 되면 그걸 매입을 해도 되고요. 그 지분만큼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면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단순히 매입을 해서 차익 실현 용도로 대팔 걸 감안하고 낙찰 받겠다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지금 이 옆에 이제 들어온 이쪽 소유주분이 원만하게 해결해 줄 의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계속 지료 내라. 뭐 매년 지료 올릴 것이다. 2년 이상 안 내면 철거해버릴 거야. 이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만약에 이제 요 진입로 부분까지 포함이 돼 진입로 막아버릴 거야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락받아도 이거 매도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고 여러분들 보시라. 실사용자는 그대로 매입해서 잘 협의를 해서 지료를 연납부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과도하게 요 토지 소유자가 부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이견이 생기고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지료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상응하게 내면 되는 거죠. 그러고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유효하게 이 땅 부분에 대한 또 서로 협의가 될 여지도 있고 그죠? 땅이 몇 평 안 되거든요. 요 땅 가지고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해서 장기전으로 보고 지료 납부해가면서 쓰다가 나중을 보실 분들은 보시라. 다만 내가 매입해서 제3자한테 얹어서 팔아야지 빠른 시간 내에 단타 이거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300이면 제 생각에는 요 옆에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매입을 해가지 않을까. 2300도 싸니까요. 본인이 매입하면 이 분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도 이런 집을 찾았어 하면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뭐 지료에 대한 분쟁 이런 거 뭐 사실 뭐 남의 땅이 이렇게 넘어와 있는 거 옛날부터 이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사는 집들 허다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이라면 그냥 좋게 우야부야 넘어가죠. 예전부터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게 현 소유주분이 매입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됐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쟁을 일으킬 걸 계산을 하고 요거까지 내가 한번 매입해 보겠다라는 전략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저는 이 주택을 내가 그냥 쓸란다 하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요. 왜?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니까. 다만 한 번의 분쟁을 감안하고 지료 납부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경매정보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감안하고 입찰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공매는 의외의 분쟁이나 제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은 상관이 없지만 땅을 끼고 있는 거, 남의 땅이 내 건물을 걸치고 있는 거, 반대 상황, 그리고 생과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입찰가액 산정 혹은 입찰 가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